이치미 입시 뉴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은 논술형 일반 전형입니다. 전략적 수시 지원을 하려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 상위 15개 대학 논술의 이모저모를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뉴스 김철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논술 전형의 모든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 원서를 넣어야 될 철이 다가왔죠. 8월 달부터 입학사정관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9월부터 논술형 수시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논술형 수시가 수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뽑죠. 수시 전체 중에서 21.4%가 논술형 수시입니다. 보통 일반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죠.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이때까지 쌓아온 내신도 좋아야 되고 이때까지 쌓아온 전공 적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소위 말해서 내신과 스펙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오지 않았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참 지원하기 힘들죠. 그에 반해서 논술형 수시라는 것은 일부 최상위권 학생이 논술을 꼬박꼬박 대비를 해왔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논술 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점수도 어차피 만점 아닌데 우리가 논술에 투자했다고 한들 그건 투자의 량 자체가 매우 적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어차피 원서 넣고 나서부터 여름방학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대비하는 사람들 많고요. 따라서 누구나 쉽게 지원하고 또 합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논술형 수시는 반드시 우리가 여력이 닿는 한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잊지 말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형 수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 서울권 상위 사립대 15개 대학의 논술 전형을 다루겠습니다. 15개 대학이라는 것은 편의상 정시 기준한 어떤 커트라인 기준으로 대충 잡은 겁니다. 여기에 빠졌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학교 관계자 여러분. 또 꼭 순위가 이 순서냐? 그건 아니에요. 뭐 위에 있다고 좋은 학교고 밑에 있다고 나쁜 학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15개 대를 대충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개 대는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서울대는 일단 논술 수시가 없어졌죠.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수시 논술 인문계에 존재하던 수시 논술이 이번에 전면 다 폐지돼서 심층 면접으로 바뀌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정시 논술이 인문계, 자연계 모두 다 온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하려면 논술 대비를 해야 되는, 마치 좀 말하자면 조삼모사와 같은, 원숭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 논술이 폐지돼서 어쨌건 이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 15개 대는 스카이 중에서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서성한, 그다음에 중2, 그다음에 중경외시의 한 축인 경외시, 그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렇게 합쳐서 편의상 15개 대로 잡아봤습니다. 15개 대의 논술 전형을 일단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명칭 있죠?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유형에서 1B, 2B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가 수시 전면 개요할 때 입시뉴스 2회인가 3회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겠죠? 1은 뭐예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치는 거고 2는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다르다. 이미 수시 전체 개요 설명할 때 다 했습니다. 그거 안 보신 분은 그거 가서 보세요. 1과 2는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A와 B는 뭡니까? A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거고, 즉 수능을 아무리 못 봐도 상관없는 거고, B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위 15개 대학은 주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당연히 EB가 제일 많죠. 거의 대부분이 EB입니다. 특징적으로 볼 때 1이 몇 개 있죠? 1이 5개가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건대, 동대, 홍익대 이 5개가 1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2라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 특이하게 숙명여대 논술 일반 전형이 바로 3A니까 원서 접수를 9월에 하지 않고 11월 수능 본 다음에 원서 접수를 받는 거니까 숙명여대는 이번에 원서 접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것 중에서 이화여대 경희대는 A, B라고 돼 있죠. 일부는 A로 뽑고 일부는 B로 뽑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화여대의 경우 논술을 아주 잘 쓴 40%는 최저학력 기준과 무관하게, 즉 수능을 못 봐도 상관없게 논술 우수자는 것 자체가 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뽑습니다. 그래서 40%는 A, 나머지는 B다. 이런 식으로 A도 일부, B도 일부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칭에 잘 보시면 말이죠. 학교에 따라서 뭐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경희대 08년 이후, 동국대 10 이후, 홍익대 99 이후 이렇게 써 있죠. 일반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원 자격 제한이 없어요. 나이가 40살이 되건 50살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돼요. 검정고시 통과해서 대입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08년 이후 졸업자만 된답니다. 즉 5수까지만 되는 겁니다. 6수는 안 되는 거예요.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2010년 이후 졸업자만 되니까 재수 3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익대는 1999년 이후 졸업생이면 다 되니까 대충 30살까지는 다 된다는 거니까 사실상 지원 자격이 없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근데 꼭 이 자격을 매년 둬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도. 어쨌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옆에 전형 방법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죠.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선 선발 원서와 일반 선발 원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선발 지원처와 일반 선발 지원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논술형 일반 전형, 논술형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그만이에요. 대학이 합격자를 뽑는 방법이 우선 선발로 뽑는 방법과 일반 선발로 뽑는 방법으로 다단계로 뽑는다 그 얘기예요. 즉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나는 내신이 좀 떨어지니까 우선 선발에 지원해 볼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건 뽑는 방법이 다르죠. 일단 우선 옆에 70, 60, 50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우선 선발 70이라고 써 있는 연세대는 우선 선발을 이 논술형 전형의 정원 전체 중에서 70%까지 뽑겠다 이거죠. 70%를 다 뽑는 게 아니고요. 70%까지 뽑는 겁니다. 즉 논술 잘 쓴 사람을 쫙 봐서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는데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70%까지 채우는 학과도 있겠죠. 어떤 학과? 인기학과, 상위권 학과.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이 있다 보겠지만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높은 애가 비인기 학과에 많이 올 리가 없죠. 그럼 비인기 학과는 우선 선발 학생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70%까지 채우면 일반 선발이 30%까지 채울 수 있지만 우선 선발이 70%까지 못 채워서 예를 들면 60까지 채웠다. 그러면 일반 선발이 4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선발에는 수치가 안 써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선 선발은 논술을 많이 보고요. 일반 선발은 논술을 적게 봅니다. 이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표면적 차이입니다. 표면적 차이가 아니고 실질 차이는 뭔가?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일반적인 기호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 보면 말이죠. 자, 여기 표에 보이시죠? 표가 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선발 실시 여부에 따른 대학을 분류해 보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우선 선발이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있고요. 두 번째, 논술고사 실시 시기에 따른 대학 분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대학은 1이니까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고 나머지 대학은 수능 후에 논술을 칩니다.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여부에 따라서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B형이 쫙 돼 있고요. A형이 오른쪽에 쫙 돼 있죠. 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이화여대하고 경희대는 A, B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좀 전에 볼 때 전형 방법이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다 그랬고요. 우선 선발이 좀 많은 학교가 더 많죠. 왜 대학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실시하면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는 것이냐? 아까 얼핏 보면 말이죠. 우선 선발은 학생부를 좀 적게 보니까 논술을 더 잘 쓴 사람을 뽑고 싶어서 이렇게 보이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가 좀 더 많으니까 내신 성적도 좋고 논술로 잘하는 애를 뽑고 싶어서처럼 보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표에도 그렇게 써 있고 입학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지 실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실질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이 훨씬 높죠. 일반 선발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훨씬 높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논술을 정말 잘 썼어. 특히 문과의 경우 문제가 돼요. 이과의 경우는 좀 문제가 안 돼요. 좀 왜? 이과는 논술 시험 자체가 수리 과학이잖아요.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데 보통 말이죠.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래도 문제가 물론 되죠. 수학 과학 우선 선발 기준이 매우 높으니까. 근데 특히 문과의 경우에는 논술을 잘 쓰는 것과 언수 외 사탐이라는 수능 과목을 잘하는 건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인 경우도 많죠. 예,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논술을 내가 정말 잘 썼어. 그래서 그 학교 지원자 중에서 내가 논술을 1등 했어. 그래도 최저학력 기준을 못 채우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우선 선발에 붙고 싶었어.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아. 이거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선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결국 대학의 숨은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지. 대학의 숨은 의도가 뭡니까? 예, 수능 우수자를 뽑고 싶다는 거죠. 수능 성적이 높은 애를 뽑고 싶어서 논술 우수자 일반 선발이 아니고 우선 선발을 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술 우수자 우선 선발은 바로 수능 우수자를 뽑기 위한 전형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어떤 학생들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수능 우수자를 뽑으면 정시로 뽑으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논술을 보고 논술 채점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높게 설정 낮게 설정해서 이렇게 힘들게 뽑으려고 하느냐. 그럼 정시에서 많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정시 무슨 군이죠? 가군이죠. 서울대는 정시 무슨 군입니까? 나군이죠. 그럼 만약에 정시밖에 없다고 한번 봅시다. 정시만 100% 뽑아요. 그럼 어떤 최상위권 학생이 연세대 가군과 나군 서울대 원서를 냈어. 그래서 둘 다 정시 합격을 했어. 그럼 둘 다 정시를 합격했다면 그게 과가 같은 거라고 한번 전제할 때 그러면 연세대도 경영학과 서울대도 경영학과야.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서울대 경영학과 가죠. 서울대가 좋은 학교기도 하고 등록금도 싸고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글로 가죠. 그럼 연세대 입장에서는 정시만 100%가 있는 현실이라면 항상 서울대에서 떨어진 애들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죠. 해방 이후 형성된 대학교의 서열이 그대로 엄존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연세대가 이렇게 논술 우수자를 많이 뽑고 그것도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해서 수능 우수자, 서울대에 뺏길 수밖에 없는 수능 우수자를 싹 솎아가는, 나쁘게 말해서 납치해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국 정시에서 내가 뺏길 학생들을 뺏길 수능 우수자를 뽑아가기 위한 전형, 이게 논술 우선 선발이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학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성균관대 입장에서 고려대 연세대에 뺏길 애들 미리 솎아가려면 최저 학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우선 선발을 많이 뽑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 한번 볼까요? 연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문계 모든 학과, 자연계 모든 학과의 우선 선발 기준이 다 똑같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데요. 거기 우선 선발 기준을 잘 보시면 인문계 어떻게 됐어요? 언수의 1등급, 괄호열고 등급합 4가 돼 있죠. 우선 선발이 또 다단계 전형입니다. 다단계란 건 뭔가 하면 2번 거른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하고 또 2번 하고 2번 뽑는다는 거죠. 일단 언수의 1등급 기준에 충족하는 애를 먼저 뽑아. 논술 잘 쓰는 애 중에서. 그래서 70%를 극과가 채웠어. 그럼 그거로 끝인데 극과가 그걸 70%를 못 채웠어. 한 30%밖에 못 채웠어. 그러면 등급합 4, 그러니까 211, 121, 112 되는 애를 또 한 번 걸어. 정말 수능 우수자를 뽑고 뺏기지 않기 위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못 채운 애들, 그리고 70% 채웠으면 어쨌건 30% 이상 되는 애들을 일반 선발 3개 2등급으로 뽑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연계 같은 건 수가 1등급으로 일단 뽑았는데 그 과가 다 못 채웠어 70%. 그러면 등급합 3, 2, 1, 1, 2로 또 뽑아.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못 채운 거를 일반 선발에서 이게 2등급으로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 선발도 2단계로 해서 수능 우수자를 뽑아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는 거. 이와 똑같은 학교가 또 있는데요. 어딘가 하면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도 등급합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만 어쨌건 서울시립대 기준에서 볼 때는 매우 높은 우선 선발 기준을 적용해서 2번에 걸쳐서 우선 선발을 솎아내고 있다는 걸 잘 알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 5개 학교, 상위권 학교, 최상위권 학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5개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선발이건 일반 선발이건 전부 최저학력 기준이 다 다르죠. 뭐별로? 모집 단위별로 다르죠. 쉽게 말해서 인기 학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다 높고 비인기 학과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건 커트라인이 좀 낮은 과는 어쨌건 우선 선발이 일반 선발이건 최저학력 기준이 다 낮죠. 그래서 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전부 이 개별화된 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논술형 우선 선발, 일반 선발, 말하자면 논술형 수시에서 이 학교들이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겠죠? 이 순위가 뭐야? 이 차이가 바로 수능 정시의 차이잖아요. 수능 정시의 커트라인 차이별로 최저학력 기준을 다 세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결국 수능 우수자를 뽑기 위해서 각 수능 우수자 커트라인에 맞춰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려대부터 중앙대까지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이화여대 볼까요? 이화여대는 1A, B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우선 선발이 1A예요. 예, 1A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1A가 그냥 우선 선발이에요. 즉 뭐냐? 수능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우선 선발인 거죠. 따라서 이화여대 우선 선발은 다른 학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학교는 우선 선발이 수능 우수자를 뽑기 위한 안간힘인데 이화여대 논술 우수자는 정말 인문계 논술을 잘 쓰네. 자연계 수리과학 논술 점수가 좋은 애를 뽑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최저학력 기준을 전부 안 보니까. 그래서 이화여대 우선 선발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진정한 논술 우수자를 뽑는 순수 논술형 전형이 이화여대 우선 선발이다. 일반 선발은 다른 학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희대 보세요. 경희대. 딱 보면 알 수 있죠? 경희대 최저학력 기준까지 적용해서 논술 시험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의대만 우선 선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대만 수능 정말 우수자를 뽑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세요? 나머지 학과의 우선 선발은 뭐다? 뭐죠? 기본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예. 그래서 나머지 학과의 경우는 논술을 잘 치면 그냥 합격하는 거고요. 한의학과는 논술도 잘 치고 수능도 잘 쳐야지 우선 선발 합격이 되겠죠. 일반 선발은 한의학과와 다른 학과에 역시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외대 보세요. 외대는 어떤 특징이 있죠? 우선 선발 기준하고요. 일반 선발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과가 없으니까 언수외에서 문과 기준만 있죠.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기준이 같은 이런 학교는 역시 외대밖에 없고요. 외대의 솔직히 말해서 외대의 정시 위치에서 볼 때 매우 기준이 높죠. 예. 2개 등급합 4면 2, 2, 3, 1, 1, 3인데 평균에서 볼 때 2, 2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일반 선발 2, 2 기준이라는 것은 실제 고려대 기준하고 같죠. 고려대 기준하고 외대 기준이 같다는 건 매우 센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대의 경우 특히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시립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우선 선발 자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우선 선발이건 일반 선발이건 전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논술 전형이니까 수능이 전혀 못 보더라도 논술 대비만 했던 학생, 수능은 아예 포기하고 논술 대비만 했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동국대, 숙명여대 논술형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말이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 15개 대부분의 학교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 일반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이 보통 2개 2등급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물론 자연계의 경우에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말이죠.
자신의 수능 점수가 4, 5다. 이러면 누구나 다 지원하더라도 자기는 지원하면 안 되죠. 예. 3인 경우는 2가 될 거란 희망을 할 수 있지만 4와 5가 다인데 어떻게 한 과목도 아니고 두 과목이 다 갑자기 2로 뛴다. 이거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돼 있는데 괜히 지원하면서 막연한 기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2로 올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A인 거 있죠. A인 거를 지원하는 게 훨씬 좋은 대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잘 치면 정시로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수능을 잘 치면. 그래서 괜히 돈을 마구 길거리에 버리는 것도 올바른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2나 3을 대충 하나 걸쳐주고 있어야 일단 논술형 수시에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논술형 전형의 경쟁률이 얼마큼 되는가. 이걸 이제 마지막 얘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말이죠. 어떤 학생이 그래요. 저 뭐 논술형 전형 많이 뽑는 거 저도 알고요. 최저학력 기준 높은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너무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에 과연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물론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여기 프로 한번 보세요. 연세대는 작년에 1150명까지 뽑았습니다. 올해는 860명밖에 안 뽑습니다만 1150명까지 뽑은 작년에 지원자가 41,600명이었습니다. 와, 1인데도 불구하고, 즉 원서를 10월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받죠. 이때 경쟁률이 36.17대 1입니다. 고려대는 더 많아요. 1,400명이 뽑는데 68,000명이 와서 47대 1. 서강대는 73대 1. 와. 성균관대 54대 1. 서강대는 올해 좀 떨어질 겁니다. 서강대는 작년에 1이 있고 2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바뀔 겁니다. 한양대, 중앙대 87대 1, 이화여대 27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볼 때 도대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합격한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없고 그냥 통째로 뽑는다면 이 경쟁률이 사실상의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연세대 41,000명 중에서 우선 선발 기준인 굉장히 높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본다면 이 41,000명 중에서 실제로 우선 선발 경쟁률에 드는 애들은 매우 적겠죠. 일반 선발도 이보다는 좀 적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한 결과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멋대로 추측한 게 아니고요. 각 대학의 입학처장님의 인터뷰 기사거나 아니면 입학 설명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민 것도 하나 없고요. 추측이나 억측도 전혀 없습니다. 또 제가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제가 법적을 책임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개석 상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뿐이죠. 제가 다 모아서 우리 입시정보실에서 모은 거를 제가 다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시생들이 일단 있답니다. 결시생들이 있겠죠. 왜? 서울대 가고 싶지만 모르니까 연세대 넣자. 넣는데 시험장에 안 가는 거죠. 넣을 때는 봐야지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가려고 하니까 에이씨 안 가야지. 서울대 갈래. 의대 갈래. 이런 애들이 결시한 거죠. 왜? 연세대는 1비니까 시험이 10월 아닙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이 학생들을 제외한 경쟁률을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우선 선발 실질 경쟁률은 몇 대 몇? 5대 1. 일반 선발 실질 경쟁률은 25대 1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일반 선발은 25대 1이니까 거의 원래 경쟁률 36대 1과 비슷해요. 우선 선발 경쟁률은 훨씬 적죠. 5대 1이라고 하면 정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정시나 논술형 우선 선발이나 차이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줘야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최저학력 기준에 들어야 되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어차피 정시도 지원해야 되니까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수능을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정시에서도 좋고
우선 선발에도 들을 정도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사람마다 우선 선발의 기준은 학교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우선 선발의 기준에 드도록 그렇게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열심히 한다. 이거죠. 즉 정시 대비가 곧 논술형 수시 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언어를 다 맞고 문과예요. 언어를 다 맞고 외국어를 다 맞고 수리가 2등급이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 이거는 정시에서는 점수가 높을 수 있지만 연세대 인문계 우선 선발 기준에 들질 못하죠. 그럼 25대 1로 경쟁해야 되는 거죠. 논술까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언어, 수리, 외국어가 다 1등급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올라서 다 셋 다 1등급이야. 이 애가 훨씬 좋다는 거 아시겠어요? 총점, 표준점수 총점 기준에서 볼 때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애와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애가 같다고 봅시다. 예. 언어, 외국어를 다 맞고 수리 2등급을 먹은 애와 언수애가 간당간당 1등급 되는 애가 표준점수 총합이 같다고 볼 때는 정시에서는 똑같은 거죠. 하지만 앞에는 수시 우선 선발이 없고 두 번째는 수시 우선 선발 지원 자격에 그 기준에 들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운명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따라서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거를 꼭 만점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텐데 일단 우선 선발 기준에 드는 거를 자꾸 조절해 가면서 우선 선발 기준에 되도록 과목 간 수업 시간, 과목 간 공부 시간의 배치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고려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결시생 외에 최저영역 기준 미달자가 20% 설립니다. 결시생이 몇 명인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죠. 특히 2-2 수능 뒤에 오니까 결시생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시생을 제외하고도 최저영역 기준 미달자가 20% 선이니까 일단 47% 중에서 결시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도 이 중에 20%는 주는 거죠. 우선 선발이 어떻고 일반 선발이 어떤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건 이 수치보다 분명히 준다. 이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평균 잡아서 30대 1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선발이. 그렇죠. 느낌상. 서강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직접 입학처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서강대는 상경계 있죠. 상경계는 실질 경쟁률 3.8대 1. 인문계는 8.3대 1. 자연계는 1.9대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서강대는 우선 선발이 없었어요. 그러면 단일 일반 선발에서 3.8대 1, 8.3대 1, 1.9대 1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낫겠죠, 또. 우선 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선 선발에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이거는 직접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인문계는 우선 선발이 7대 1, 자연계는 3대 1, 일반 선발이 22대 1, 9대 1이다. 한양대는 우선 선발이 9대 1, 일반 선발이 20대 1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표를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우선 선발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일반 선발에 낮기 때문에 절대 표면적 경쟁률에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도록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다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정시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대 몇 그러니까 좀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세대 국어국문과의 예로 한번 봅시다. 연세대 국어국문과는 인문계 중위권 학과니까 아까 연세대 입학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5대 1, 25대 1을 적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는 모집 인원이 논술형 수시가 22명인데요. 시험 신사람은 868명입니다. 근데 우선 선발 실질 경쟁률, 우선 선발 모집 인원은 70%니까 15명인데 이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에 든 사람은 7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868명 중에 75명만이 우선 선발 기준에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868명에 주눅 들지 말고 75명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5명이 다 합격했다고 해서 다 연세대에 또 등록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합격했는데 어떻게 등록 안 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에서 여러 군데 합격했을 때 예를 들면 고려대, 연세대 다 합격했는데 고려대는 11월에 시험을 받겠죠? 고려대 과가 훨씬 좋아.
인문계 안 하고 연세대 지원 안 하고 고려대에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75명 중에서 그죠? 75명이 또 다 경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간 사람의 경우에는 수시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또 경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868명의 중요되지 말고 75명 안에 들고 75명도 사실은 그중에서 일부는 또 빠져나간다는 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선 선발해서 논술형 수시에서 꼭 합격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티치미 대입학원, 우리 재수학원이죠. 도곡동에 있는 티치미 대입학원에서 작년에 기억을 해보니까 작년에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 수능을 221 또는 222, 223 이렇게 수능을 본 학생들도 많았고요. 또 111이 간당간당 했는데도 실제로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 다 뭡니까? 연세대는 절대 223, 222, 1111 간당간당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죠. 그런데도 합격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 어떻게 합격했겠습니까? 당연히 논술형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9월 달에 원서를 많이 넣으시고 원서를 때 마지막 조심하시고 절대 논술 시험 일자와 시간이 같은 거에는 넣지 마세요. 그건 꼭 확인하고 원서를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논술형 수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